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의 분할, 지배구조 개편이 공시가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동시에 결정된 게 나와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은 반도체 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증착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착이 들어가는 CVD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요거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 ALD, Atomic Layer Disposition이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ALD 장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진테크랑 더불어서 이제 탑2로 꼽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되게 유명한 한 주름 잡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분할을 결정을 하면서 근데 인적 분할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적 분할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서 꼭 이거는 정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될까까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5월 2일 날 발표됐었고요. 회사 분할 결정이 2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번에는 이 공시를 일일이 캡처를 안 해왔습니다. 왜냐면 되게 복잡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만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오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조금 보실게요. 자, 구조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원래 있었죠. 여기 얘네가 반도체 장비만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태양광 장비도 합니다. 요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 태양광이랑 보통 공정이 비슷합니다. 이름은 다 다르고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른데 어쨌든 웨이퍼를 가지고 그거 깎고 세척하고 갈아내고 이러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를 옆으로 찢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남아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 법인을 주성 홀딩스라고 이름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존속 법인으로 남아있으면서 이름을 주성 홀딩스로 바꿔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분을 따로 떼어낼 겁니다. 옆으로 떼어낼 거래요. 이거 물적 분할이랑 다른 거예요. 옆으로 떼어내는 겁니다. 옆으로 떼어내면서 그 신설 법인의 이름을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존속법인의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 남겨두고 인적 분할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장비로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주식을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주들이 자기 원래 지분일 만큼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한 10%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면 나는 주성 홀딩스도 10%, 주성 엔지니어링도 10%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된 상태죠. 여기서 주성 홀딩스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사업법을 그대로 물적 분할로 밑으로 떼어낼 겁니다. 물적 분할을 밑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떼어낸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존속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인적 분할을 옆으로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가 떨어져 나오는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밑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100% 지분을 갖게 되는 게 물적 분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가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오면서 이 회사 이름을 주성 SD라고 신설법인으로 만들겠답니다. 그럼 주성홀딩스는 말 그대로 법인명만 있고 그냥 껍데기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주성홀딩스가 뭐 할 거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신설된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아닙니다.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주성홀딩스라고 하는 껍데기 기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설된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현물출자라는 거를 받을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주성홀딩스가 시장에다가 공표하는 거예요. 야,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 갖고 있는 애들 있지? 내가 그거 정해진 가격에 사줄게. 얼마에 사줄게 라고 공표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거까지 하면 딱 공개 매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라고 하면 만약에 철수라고 하는 애가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그거 사면서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현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그 대가로 현금 주는 게 아니라 나 돈 없어. 내 주식 줄게. 내 주식 신주 발행해서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 수합이 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 갖고 오면 주성 홀딩스 주식 드릴게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주였어서 주성 홀딩스도 이제 갖게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갖게 됐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주성 홀딩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링 갖고 오면 홀딩스 주겠대요. 여러분들 이거 공개매수 현물출자에 응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나는 사업회사 갖고 싶다고요. 이거 껍데기 지주회사가 주가 떨어지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아무도 이거에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가 대응할 거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요 그룹의 오너엘가, 황철주 씨 등 해서 오너엘가가 요 구조에 응할 겁니다. 자, 보세요. 황철주 씨하고 뭐 특수관계인 몇 명 포함해서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존속법인 이름 바뀐 게 주성홀딩스가 된 이 법인의 주식을 한 29%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적 분할이 되면서 여기도 29%, 저기도 29%를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가 얘 주식을 대상으로 공개매수 현물 출자를 한다고 했죠. 이때 황철주 씨하고 오너일가들이 요 주식을 얘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얘 주식을 추가로 받아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 철주 형이 주성 엔지니어링 신설법인 따로 갖고 있었어요. 29%. 근데 그거 얘한테 줬죠. 주성홀딩스한테 줬다고요. 근데 29% 들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주주일 거라고요. 그럼 주성홀딩스 밑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긴 합니다. 얘가 얘를 최소 29% 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황철주 씨 등 오너일가는 이미 주성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29% 갖고 있다가 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얘한테 넘기면서 얘 주식을 얼마 받아올 거예요. 얼마 받아올 거냐는 그 인수가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얘가 껍데기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주식 되게 많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50% 가까이 되는 지분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너일가가 홀딩스를 지배하고 이 홀딩 컴퍼니가 밑에 디스플레이 태양광, 주성 SD,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배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번에 5월 2일 날 발표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동시 공시입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은 뭐 그렇다고 쳐요. 인적 분할 자체만 가지고는 뭐 지분 가치가 희석되거나 그런 이슈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들 모두, 저도 그렇고 모두가 트라우마 갖고 계시죠? 물적 분할 이거 그럼 결국 소액주주들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주성 엔지니어링 ALD가 아무리 핫하다고 해도 이 회사 근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조금 감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 공시 밑으로 쭉 가보니까 뭐가 들어와 있냐면 물적 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다른 합병 등 회사의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다른 지배구조 개편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분할 신설 회사가 5년 안에 증권시장의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IPO 안 가겠다는 얘기죠. 적어도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분할 신설 회사라고 하면 그 디스플레이 태양광 하고 있는 주성 SD라고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회사 물적 분할로 뽑아놔서 막 재상장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적 분할로 인한 지분 가치 희석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적 분할을 하면서 변경 상장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면은 주성 홀딩스, 그러니까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 얘는 이미 상장돼 있으니까 얘는 상장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오면서 신설 준성 엔지니어링이 되잖아요. 얘도 지금 재상장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개매수 현물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지금 지배구조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주성 SD는 비상장이고, 그러면 지주회사도 상장, 밑에 주성 엔지니어링 사업회사도 상장이다 보니까 얘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받을 거는 아마 당분간은 못 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거든요. 지주회사들이 어떤 지배구조 거버넌스 차원의 이슈라던가 뭐 배당 성향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지주회사 DC를 받고 있는데, 둘 다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회사 주성 엔지니어링은 괜찮겠지만 이 친구는 조금 DC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개매수 현물 출자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되겠죠. 사업회사 지분을 버리고 디스카운트 받는 홀딩 컴퍼니 주식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회사 쪽의 주식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홀딩스 그냥 홀딩스대로 최대주도 너 알아서 그냥 지배력 행사해라. 그렇게 냅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 부문을 떼려내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태양광을 떼어낸 다음에 존속회사는 껍데기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존속회사, 그러니까 홀딩스의 주식과 주성 엔지니어링 신설법인의 주식을 수합을 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피라미드로 바뀌고, 그럼 황철주 씨 등 해서 오너일간의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막강하게 키운 상태에서 그 밑에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공시가 이루어졌었던 거고, 물적 분할 자체로는 당분간 IPO 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적 분할에서 공개매수 현물 출자하는 그 구조를 놓고 보면 사업회사인 신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문제가 없지만
홀딩 컴퍼니 있죠. 주성 홀딩스 쪽의 주식은 뭐 당분간 주가가 눌려 있을 예정이다. 요거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